자, 처음에, 자, 요 부분이 지금 괴사라 그랬고요, 괴사. 거는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그래서 한 글자씩 해석을 해요.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제가 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원형 리정의 그 뜻만 본다면, 이제 그 일단 건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함이라고 그랬죠. 그 강건하다는 건 뭐냐면 튼튼해. 몸이 엄청 튼튼해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이제 하늘의 속성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엄청 그 튼튼해가지고 쉬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 하면 하늘로부터 비롯됐다. 이게 이제 하늘에 대한 괴니까.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이 건이 만물의 시초라는 걸 나타내는 게 이제 근원원을 쓴 거고,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네가 뭔가를 이제 막 삶을 막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만물의 시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하늘은 약간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힘 자체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다른 군주가 준 것도, 임금이 준 것도 아니고, 신이 준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건 그냥 태어나면서, 나한테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자발성?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원의 뜻이고, 형은 이제 이게 막 자라면서 삶이 막 전개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전개돼 나가는 것도 하늘로부터 온다. 즉, 이것도 나한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는 만물의 완수다. 이제 만물의 완수는 거의 직분의 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직분 같은 것들을 이제 충분히 잘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이롭잖아요. 만약에 각자의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다 잘 이행을 했어.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니까 모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이로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은 제가 만물의 성숙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근데 오래 지속이 되는 것 자체를 약간 그냥 막 뭐지 무가치하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 그이 정은 바르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오래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번역할 때 올곧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올곧게 지속되는 것, 이런 것이 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괴를 이 하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내재적인 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인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어, 그 원형 이렇게 해서 끊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형 리정이 뭐지? 주역 다른 괴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괴사의 단골 용어들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제 정의천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하나씩 해석하는 건 아니고, 원형, 리정을 보통 붙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원형 그러면 이때 원은 크다, 약간 근원적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부사로 해석을 해서 요 형을 꾸며줘요.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리정은 정하면, 올곧게 하면, 그러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맨 밑에 나와 있는 건께와 공께만 지금 사덕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께에서는 사건에 따라서 이제 원형, 리정이 있고, 뭐 형만 나올 수도 있고, 정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건의 속성은 이렇게 어떤 내재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속성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전개는 그 힘으로부터 비롯된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촉으로 가보면, 자, 촉구는 보면 잠룡 무룡이죠. 그래서 잠룡, 이 잠자는 잠수할 때의 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잠겨 있는 것 또는 뭐 어디 숨어 있는 것 이런 거고, 잠용이니까 용은 이제 상을 용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잠긴 용인데 용이니까 물용 쓰지 마라. 이때 용은 그 능력을 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니까 이 초가 근데 어디라 그랬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요게 아래에서부터 읽어 들어가요. 맨 아래에 있는 획 요게 초효예요. 그래서 이제 초효. 1효라 안 그러고 초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는 2효, 3효, 4효, 5효 이런데 맨 밑에는 초, 맨 위에는 상. 여기만 이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초자라고 하는 것은 자리의 이름이에요. 자리. 초, 맨 처음의 자리. 뒤에 구는, 이거는 이제 여기를 채우고 있는 애가 여기 양이다. 구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질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하나에 자리와 자질이 지금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깨인데, 건깨 중에서도 효사는 이 전체적인 건깨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석은 하는데, 뭐 또 구체적인 상황은 되게 다양한 상황으로 이렇게 쫙 스펙트럼이 쫙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의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인간에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삶의 패턴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사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간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패턴이 다양한 상황이 386개가 있는데, 효를 다 하면 386개의 괴까지 386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황을 그걸 잘 알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어떤 그 성인의 도를 실현하면서 그 뭔가 그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역을 그런 것으로 배워야 한다. 이게 이제 정의천이 주역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초니까 맨 아래에 있으니까, 맨 아래에 있으면 보통은 시작이고 힘이 약하고 보통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같은 데 가서 사회에 처음 이제 막 그 진입하는 신입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잠용이면, 용은 용인데 용은 이제 구의 힘들이, 양의 힘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힘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잠겨 있어. 자리가 그걸 막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난 용의 힘이 있어 이러고서 이걸 막 써. 이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용이면 쓰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의 힘, 어떤 강건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쓸 때는 내가 지금 그걸 쓸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걸 보면서 써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효는 여기 두 번째 효예요. 두 번째 효인데 두 번째 자리에 양이 왔어요. 두 번째 자리에 양이 왔다. 지금 여기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죠. 여기에는 자리가 앞에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리가 뒤에 나와요. 그 두 번째 자리에 양이 왔다. 그리고 이거는 잠용보다 조금 드러난 용이에요. 그래서 현룡, 드러난 용이다. 드러났는데 어디에 드러났냐면 이제 밭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그 용의 힘들이 막 드러난 거, 그러니까 막 나타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동아시아 사유에서는 제작하는 의미가 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제작은 하는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능력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자기네가 알아서 드러난다. 근데 그게 내가 거기에 이제 그 뭐 점 하나 찍거나 뭐 하나 해가지고 얘네가 쫙 드러나게 해주는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 잠룡은 잠재되어 있고 현룡은 이제 드러나. 이 드러난 것이 다예요. 드러나면 이게 이제 그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현룡 제전은 이제 뭔가 이 그 용의 성질을 기능을 막 쓰면서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견대인. 이견대인은 대인을 여기 뒤에서부터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 대인을 보는 것을 이견대인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딱 봐도 뭐예요? 어떤 원조자. 자기랑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대인이 되는 거고, 대인을 본다는 건 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의 도움을 받으면 그럼 굉장히 유리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이거를 이제 정의천은 성인을 이제 예로 들어서 말을 하면 이제 순임금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성인으로 치는 사람이 요하고 순인데 요 다음이 순이에요. 근데 이 그 요임금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이었던 순을 왕으로 삼은 걸로 유명을 해요. 근데 이 순이 처음부터 막 요임금이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평민의 자식이야. 그런데 순이 처음에 뭔가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야. 그 시기에 해당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그때 순이 농사짓고 물고기 잡던 시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평민으로서. 근데 이름은 드러냈어. 근데 효자로 이름이 드러났어요. 효자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고 이랬을 때 그때는 그 대인을 어떤 큰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요임금 아니 순도 요임금의 도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대인은 오효로 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다섯 번째 효를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아래 여기가 이제 그 삼획괴고 또 여기가 삼획괴고 그래서 건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겹쳐가지고 중천건이라 그랬거든요. 시소님이 그랬나? 저기 그 팔괘 암기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번 시즌 내내 이 팔괘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외우시지 않아도 그냥 그 괴 하다가 보면은 그냥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막 외우는 법이 있고 처음부터 이제 뭐 이 구조 가리키고 막 이러는 거는 저는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안 하고 그냥 이 괴를 하나하나 하면서 그냥 팔괘를 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즌에 8개의 괴가 8개의 괴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삼획을 다 양으로 채우면 이것은 이제 8개에서도 건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상괴, 여기가 상괴고 밑에 걸 합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요 가운데 있는 애들 있죠. 요 가운데. 이거를 정의천은 가장 좋게 봐요. 왜냐면 요게 중의 자리거든. 그리고 여러분 왜, 저 육아들이 중을 좋아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중용 이거 최고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용 같은 거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도 최고로 치는 덕이죠. 그러니까 이 구이호는 합계의 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고 이제 상계의 중은 요 오효 자리인데 이 오효 자리는 보통 군주 자리로 봐요. 누가? 정의천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정의천은 특히 거의 군주 자리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이호는 대인, 어떤 그 군주, 자기보다 좀 위에 있는 어떤 그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순도, 요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핀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삼묘. 이제 삼묘를 가면 삼묘에서는 군자가 종일, 여기 종일, 하루 종일, 건건. 요때 건이 건괴의 건인데, 이때 건은 이제 엄청, 힘쓴다. 이렇게 봤죠. 힘쓴다. 근데 이걸 뭐를 힘쓰는 거냐면요. 신중한 걸 힘쓰는 거예요. 이 힘써서 막 조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힘쓰고 아주 엄청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면서 저녁이 돼서도 척약. 이 척은 두려워한다, 조심한다, 이런 거고, 약은 약간 형용사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조심하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려는 위태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가지고, 군자가 종일 건건하고, 저녁에도 두려워하고, 그러면 상황 자체는 원래 려해요. 위태로워요. 위태롭지만, 그래도 무구하다. 큰 과오는 없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구만 돼도 우리 삶은 굉장히 편안한 삶이 되는 거죠. 큰 잘못 없으면 살아가는데 괜찮다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되냐? 효로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의 자리다. 사람의 자리는 그 천지인 삼재의 자리로 보는 건데
맨 위에 두 개는 천, 가운데 두 개는 사람, 맨 아래 두 개는 그 뭐지 땅 이렇게 봐요. 그래서 3, 4효가 보통 사람의 자리로 봐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여기서 어쨌든 이제 사람의 자리로 보고, 근데 이 3, 4효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은 3, 4효가 사람의 자리이기도 한데 합계하고 상계를 가르는 자리잖아. 그죠? 사묘는 상계, 합계에서 상계로 넘어가는 자리고, 그 다음에 사요는 어쨌든 둘이 만나는 자리예요. 얘가 좀 혼란스러운 자리긴 해요. 그래서 3, 4요는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자리여서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이제 상계, 합계가 만나는 자리여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위태로울 때가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이게 사람의 자리인데, 그리고 합계의 맨 윗자리이긴 한데, 그런데 아직은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위인데 아래야. 이런 어떤 모순된 자리 같은 거죠. 그래서 아직 아래에는 있지만 뭔가가 높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여기 이 해석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평민인데 이 덕이 더 높아져서 사람들한테 엄청 신뢰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보다도 자기가 더 고평가될 때, 이럴 땐 굉장히 위험하게 본 거예요. 지금 정희천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막 좋게 평가받는 게, 고평가받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덕이 있고 훌륭하고 이렇더라도 자기 자리가 아직 그런 자리가 아닐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구사묘가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이 사요가 이 건괴 효 중에서 가장 또 해석이 분분한 꾀예요. 진짜 사람마다 다 막 엄청나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혹시, 혹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고, 만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혹은 뛸약자, 비약할 때 약자예요. 혹은 뛰기도 하고, 용이니까, 이제 용은 아무래도 연못 같은 데가 이제 원래 용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못에서 이렇게 뛰어오르기도 하고, 혹은 있다, 연못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이 자기 집에 편안하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뛰어오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좀 다양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무고하다. 그러니까 큰 잘못이 없이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천의 해석은, 어, 이제 약을 하든 재연을 하든 간에,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있든 간에, 이미 이제 산계로 올라와가지고 뭔가 좀 더 성인이 된 거야. 좀 더 성인스러운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딱딱 맞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딱딱 맞는 거예요. 상황에 딱 맞고, 그 다음에 뭔가 가치에 딱 맞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를 하더라도 딱딱 들어맞을 거니까 걱정 없다. 그러니까 무고하다, 이런 거고. 그럼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이때는 뭐를 해도 괜찮으니까 사실은 많은 실험을 하는 것도 괜찮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괜찮은 게 구사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순임금으로 또 예를 들었어요. 순임금이 시험을 치를 때 해당한다. 이건데, 이 얘기는 이제 뭐 요가 순위 임금이 될 만한 자인가, 워낙 이제 명성이 자자하니까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 몰래 시험을 친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일상을 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시집으로 보낸 건지 진짜 일상적인 뭐라 그러죠? 스파이로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고 또 이제 아들들은 그 동네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순이 뭐 하는지 잘 살피게 한 거야.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순의 일상은 너무나 덕에 그냥 딱딱딱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이 뭐 어떻게 감시하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아들이 막 감화를 받을 정도였대요. 그런 뜻이에요. 뭐를 하더라도 딱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성인의 자질이 충분한 이런 때이므로 뭐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구사효를
정의천 해석을 한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또 정의천 말고는 잘 없어요. 여기 보면 이건 주의의 해석인데, 주의는 이게 이제 그 상계 요 자리니까 여기가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다. 내려가는 것은 후퇴한다 그러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나아간다. 그래서 이건 진퇴의 자리다. 이 진퇴는 육아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진퇴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새 정치를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왕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육아들은 뭐를 하냐면 이미 주어진 어떤 것들을 그거를 잘 다스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상황이 맞으면 나가서 다스리고 상황이 안 맞으면 그러면은 후퇴해서 다스려요. 후퇴하는 것도 다스리는 거야. 후퇴해서 다스리는 건 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거나 자기 능력을 키우겠죠. 근데 그거는 육아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나가서 다스리는 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아가서 다스릴지 후퇴해서 다스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막 폭군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때는 물러나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해서 진할지 퇴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요 자리 혹약 재현이다. 그러니까 약할지 재현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인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진퇴를 결정할 때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진퇴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만 무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러니까는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정의천은 이건 다 성인들의 일이고 성인이 좀 더 성인의 자질을 많이 갖춘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떠한 실험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요효는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오효는 뭐라 그랬죠? 오효는 군주의 자리이고 중의 자리이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 용이 자기가 이제 막 하늘로 승천하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막 나는 활개를 치는 아주 활발한 용인 거예요. 그 비룡입니다. 날비자죠. 날고 있는 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고 있는 용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날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비룡 제천이니까 굉장히 뭔가 이제 작용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혼자 하지 말고 이때도 대인을 만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의 대인은 누굴까요? 이효가 되겠죠? 왕이니까 아래 신하. 이효는 이제 신하로 보는 거예요. 같은 중인데 아래 이효에 있는 대인을 만나는 게 좋겠다. 이때 만난다는 건 같이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오효하고 이효하고 이 같은 이렇게 상계하고 합계해서 가운데 있는 요 두 개 또는 일효하고 사효 이런 애들은 조응한다 그러거든요. 응한다. 응. 서로 조응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호는 보통 그 정의천 신하 자리로 보고요. 아주 덕 있는 신하 자리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신하 자리고요. 오효는 능력 있는 군주 자리로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의 자리를 이천이 굉장히 중시한다 그랬는데 중의 자리는 뭔가 딱딱딱딱 들어맞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효하고 오효는 특히나 군주하고 신하죠. 이 둘이 뭔가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협치죠, 협치. 협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천은 특히나 이렇게 군주하고 신하가 군주가 뭐 지 혼자 잘나서도 안 돼. 신하가 군주 무시하고서 뭘 해도 안 돼. 둘이 같이 군주는 군주의 작용을 신하는 신하의 작용을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견 대인을 가지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상구. 상구의 자리는 오효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오효는 이제 이미 중에 뭐 딱딱딱딱 맞은 자리인데 상으로 가면 이제 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오보다 더 올라가서 뭔가 이 좀 지나친 자리야. 그래서 이 제일 윗자리는 항상 위험해요. 뭔가 극한으로 가가지고 좀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바뀔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상의 자리는 보통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항용, 항을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니까 유회, 회자는 후회예요. 후회가 있다. 그러니까 뉘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뭔가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어떤 과실이 있을 때 그 과실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과실이 있는데도 그 과실을 못 느껴, 몰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게 잘못인지 몰라. 이럴 때는 그럴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뉘우침이 있는 거죠. 그 뉘우침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 괜찮아지겠죠. 아무래도 좀 뉘우치니까, 그죠? 그 지금은 뭔가 좀 과실을 잘못을 했는데 앞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학용 자체가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간 걸 자기가 깨닫고 그걸 자제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원래 6개씩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건깨하고 공깨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아, 건깨는 용구, 그 다음에 곤깨에 가면 또 용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 해석은 좀 되게, 또 이것도 되게 해석이 많아요. 사람마다 해석이 많은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의천의 주역이다. 그래서 음, 정의천 주역을 우리가 그 뭐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에티카나 또는 뭐 이런 그냥 책 읽듯이 정의천이 한 말을 좀 잘 이해를 해보자. 이게 목표고, 그래도 되는 것은 이 정의천 주역이 거의, 기본 교과서다, 주역에서. 그리고 해석은 이제 그 책을 봐도 그렇고 뭐 하여튼 해석은 너무나 많아요. 정유천 지역이 일단은 기본 교과서다. 그리고 해석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정의천 걸로 그냥 해석을 할 거니까 그 정의천 걸로 보면 주의하고 그 누구지? 정의천도 달라요. 근데 이제 정의천 같은 경우 용구가 용이 이제 쓸 용자거든요. 사용하는 법. 그래서 이제 구를 사용하는 법. 이런 해석인데, 여기가, 용구가. 구를 쓰는 법, 사용하는 법. 그런데 이제 정의천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이제 여기가 지금 그 양으로만 되어 있는 순양, 양만 6개짜리 괴이기 때문에 이 건괴에서 양이라는 것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볼 것인지 양을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양을 사용하는 법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해석은 보면 변굴용, 그러니까 여러 용, 구는 무리 군자예요. 그래서 여러 용을 보니 본다. 그래서 여러 용을 보니 무수, 이 수는 이제 머리 숫자예요. 여기서는 동사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앞장서다. 그러니까 앞장섬이 요건 이제 무자거든요. 무를 좀 약자로 쓴 건데 그 주역에서는 이 무자가 다 요걸로 나와요. 그래서 앞장서는 게 없으면 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의천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용구는 건괴의 강양, 강양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양을 강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강은 이제 굳세다, 단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굳센 단단함이다. 그래서 이제 강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양이라고 잘 안 그러고 강양이 대처하는 도이다. 번개는 모두 강량으로만 되어 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강량으로만 되어 있고 유가 없으니까 강이 너무 좀 지나치다. 굳셈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여러 용을 보면 여러 양을 살펴본다는 뜻인데 이 살펴봤더니 앞서지 않으면 길하다. 그러니까 굳셈으로만 천하의 그러니까 어떤 굳셈을 가지고 어떤 천하의 굳셈으로 군림하는 것 이런 일은 흉한 일이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굳세다는 뜻이 있고 근데 그 굳셈이 너무 크면
그러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뭔 뜻이냐면 주의는 이제 정의천하고 다른 점은요. 이 점치는 책이다. 정의천은 주역이 점치는 책이다.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해석이 너무 좀 딱딱 들어맞지는 않고 좀 과한 해석이 있다. 주의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건 점치는 책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고 해야지.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점치면 점치는 책인데 또한 철학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구는 점칠 때 쓴다. 일반적으로 쓰진 않고. 보통 이제 그 점을 치면 이건 주의의 전법인데 전법이 공식적으로 내려줘는 이렇게 대대로 내려줘는 전법은 없어요. 근데 주의가 엄청 연구를 해갖고 이제 자기가 전법을 복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치는 법에서 보면 점을 치면 원래 이제 언젠가 한번 시간 되면 할 텐데 숫자가 6, 7, 6, 7, 8, 9 중에 하나가 나와요. 점을 치면. 그런데 이 중에 홀수는 얘기했나? 홀수는 이제 강인데, 그러니까 양인데 그 중에 이 9가 이제 양이 아주 끝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주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끝까지 가면 얘네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9가 나오면 막 점을 쳤는데 9가 나오면 얘는 변효라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 점을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 맨 아래자리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6개 자리 중에서 9가 나온 데를 이제 그 변효무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그 택함을 받은 효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변효라 그러는데 9가 6개가 다 나왔어. 이럴 때는 6개 다 변효라 그러면 이거는 궤를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궤를 바꿔가지 말고 이 효 하나를 봐라. 그러니까 용구효 하나를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했냐면 용구는 9하고 7이 원래는 숫자 중에 나올 수 있는데 점을 치면 7을 쓰지 않고 9를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용구를 9를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9를 똑같이 쓰는데 정의천은 양을 사용하는 법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이제 주의는 7을 쓰지 않고 9를 쓰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가 전부 9라면 6양이 모두 음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음하고 양의 성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면서도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우두머리는 보통 양이라고 치니까 연합해서 그러면 마치 우두머리가 없는 듯하다. 그래서 있으면서 없는 듯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의천은 양을 사용하는 법은 만약에 양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굳셈을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지금 알려준 거죠.